배가에 이렇게 사람 많은데 처음 봤어요. 오, 줄을 거주민들도 계시지만 관광객들도 되게 많아요. 소금빵 줄을 서서 사가요. 앞으로 미래 전망이 밝은 곳 하면 저는 어딜 꼽으라면 영종도에서 구읍배터, 바닥이었다가 굉장히 상승할 곳 꼽으라면 저는 구읍배터. 요게 이제 영종 하늘도시 상권을 제가 영종 하늘도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종 하늘도시 상권을 1, 2, 3, 4, 5, 6, 7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운서, 운남 예전부터 있던 것들이 6, 7번이고 1, 2, 3, 4가 노란색으로 마킹되어 있죠. 그나마 지금 형성되어 있는 상권인데 1번 상권이 아까 운서역 상권 여기 별거 없다. 여기 가시면 안 된다. 2번도 입지 좋은 거 한두 건물에 한두 개 상가 빼고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된다. 3번이 제일 큰 상권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다음에 4번이 구읍배터 상권. 오늘 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1번 상권은 지금 보여드렸죠. 편의점 2개도 망했고 역 상권은 없고 오히려 역 반대 상권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 투자하시면 안 된다. 2번 상권 사진 한 장으로 2번 상권을 설명하겠습니다. 어때요? 파격 지원 렌트 프리 이런 거 보시면 알겠죠. 여기 통건물로 90% 빈 건물도 있습니다. 여기 정말 단지 앞에 건널목 앞에 몇몇 상가들 학원 빼고는 거의 좋지 못하다. 학원도 여기 가기보다 아까 공항신도시에 아파트 단지가 원래 많았기 때문에 학원가가 거기 형성돼 있어서 학원도 그쪽으로도 많이 가는 편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조금씩 학원가가 형성되고 이쪽에 상가 투자는 얼씬도 하지 마라. 쳐다도 보지 마라.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어요. 뭐 이쪽 분들한테는 제가 분양하시는 분들이나 건물주 분들한테 조금은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영종 하늘도시의 핵심 상권 어마어마하죠. 요게 2만 세대의 요 상권이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섬 상권이에요. 영종도가 섬이니까 섬 상권에 배우가 2만 세대 들어와 있어. 예정도 아니고 들어와 있어. 2만 2천 세대. 예정까지 2만 2천 세대예요. 지금 들어와 있는 게 2만 세대고 거기에 상가. 좋지.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다. 여기도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여기는 입지 선별해야 된다. 요 상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에 요 앞에 여기 제가 여기서 찍은 거예요. 여기서 요 면을 찍은 거예요. 비주얼 좋죠. 너무 멋져. 이 고층에 수십 층의 이 건물 뭐야? 와, 이거 다 오피스텔이야? 아니에요. 뭐야? 생숙이야, 생숙. 다 생숙해요. 공실천지다. 그래서 여기 싼 맛의 관광객들이 여기서 거주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해외 관광객들이 몇 박 며칠로 할 때 여기가 싸니까 여기에 거주를 하고 그 다음에 공항전철을 타고 서울시나 이런 데 관광을 하고 여기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다 생숙이다. 어마어마하지만 생숙이다. 요게 이제 제가 세대를 다 한번 체크해 봤어요. 빨간 게 앞으로 들어올 것들 예정 보이시죠? 그래서 2만 세대는 무조건 된다. 2만 세대 요게 어떨까요? 요번 2만 세대 이 상권 좋다 나쁘다. 제가 여기 10년 전에 가봤거든요. 10년 전에 여기 보시면 잠깐 요 마킹한 거 보이죠? 요거 10년 전에 여기는 아파트 2단지 정도밖에 입주가 안 돼 있었고요. 상가 1개, 2개밖에 없었어요. 요게 거의 유일하게 영향력을 할 수 있고 그 건물. 제가 11년 전에 찍은 이게 주차타워인데 마트가 있었습니다. 진로마트. 거기에 코너에 뚜레쥬로 보이시죠? 요게 제가 2013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건물밖에 없었어요. 10년 전에. 상가가 거의 전무했다. 한두 개밖에 없었다. 브랜드들이 쭉 많이 채워졌죠. 같은 자리에서 비슷한 각도로 지금 찍은 거 2023년 뚜레쥬로 그대로 있냐. 뚜레쥬로 10년간 안 망했네. 오히려 확장했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뭐 궁금한지 아세요? 이 건물의 임점에 있는 업종 제가 전수조사 해봤습니다. 10년 동안 살아남은 게 있는가? 세타, 크린토피아 10년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는 게 여기에서 본주, 크린토피아, 뚜레쥬였어요. 그래서 제가 요 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가지고 있는 상가 중에
세탁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업을 하신다. 장단컨대 죽 브랜드 안 망합니다. 앞으로 실버 세대가 굉장히 증가하고 지금은 젊은 세대 나홀로 싱글 세대가 뭐 거의 40% 비율로 굉장히 많이 1000만 명까지 지금 저기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실버 세대, 시니어 세대들이 앞으로 계속 증가할. 그다음에 질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계속 리스크화되기 때문에 죽 창업 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장려해드리고 싶어요. 죽 창업 웬만하면 안 망하는 게 죽집입니다. 죽 브랜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죽 브랜드 잘 된다. 제가 이런 거 확신에 차고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탁소 웬만하면 잘 안 망한다. 이 두 개 브랜드 꼭 머릿속에 넣어놓고 투자할 때, 창업할 때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년 동안 이곳에서도 확인됐다. 이건 제가 평소에 제가 소신으로 알고 있고 제 강의 때나 제가 상담 드릴 때 많이 얘기하는데 오늘 정말 요거 풀면 안 되는데 풀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중간에 조금만 보시지 말고 전체를 좀 다 보시는 게 상가 공부하시는데 오늘 많은 이야기 많이 해드린 것 같아요. 어떤 섬상권에 대한 이야기, 역세권에 관한 이야기들 드렸고 브랜드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것도 드리죠. 그래서 제 동영상은 끝까지 봐야 처음부터 끝까지 보셔야 상가 공부, 상가 투자, 실패하지 않는 상가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분석 방법, 제가 스터디를 굉장히 오랜 시간 지도하고 있거든요. 사전에 데이터 조사, 사전에 손품 조사.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오픈업, 매출 뭐예요? 권리금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죠. 그래서 마이프차에 봤더니 이거 이제 브랜드가 어디 있냐죠. 보면 어디에만 있어. 아까 제가 했던 게 여기고요. 그 진로마트 주차 빌딩 건물이 여기에 많이 몰려 있죠. 실제로 가보면 여기가 활성화되어 있어. 메이저급의 메이커들 여기 다 있어. 여러분들이 알고 긴다는 거 여기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빈도가 작죠. 그래서 이 큰 상권을 반으로 쪼개서 보면 오른쪽과 왼쪽에서 어디가 활성화되어 있다. 세대는 양쪽이 비슷한 것 같은데 오른쪽이 더 활성화되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디가 활성화되어 있는지가 뚜렷이 보이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매출 관련해서도 중복된 것들을 보면 프랜차이즈 많은 여기가 활성화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 빨간 중복들이 이제 많은 건물 중에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미리 사전에 확인을 하시고 어디에 투자를 가신다, 어디 확인을 가신다 그러면 이런 어플리케이션 가서 이런 자료를 뽑고 그걸 현장에 가서 확인하시고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동선 보시면 실패할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정말 많은 것, 요거 강의 시간에는 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깨알티 풀어드리는 겁니다. 그중에 제가 한 건물, 요 사거리, 상권을 들어서고 배우 세대가 있는 요 사거리의 요 건물 하나 제가 비주얼로 사진, 많은 건물 다 보여드리면 헷갈릴 것 같아서 요거예요. 어때요? 일단 규모가 상당하죠? 통상가 건물로서 상당히 큰 규모를 자랑한다. 제가 이 건물을 보여드리는 이유죠. 사거리 코너 건물이면서도 규모가 상당하다. 이건 뭘 뜻하냐? 상권이 안 좋으면 얘가 다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영종 하늘도시의 이 3번 상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지와 상가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1층에는 브랜드, 그죠? 브랜드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있고 그 위쪽으로는 먹자, 병의원, 그 다음에 학원가, 그 다음에 스포츠 헬스, 뭐 각종 사무실들이 그 위로 차겠죠. 그래서 공실률이 적고 다양한 MD 구성이, MD라는 것은 브랜드들의 다양한 것들의 이야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MD라고 해요. 머천다이저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층별로 프랜차이즈, 병의원, 식당 같은 음식점, 그 다음에 학원가, 그 다음에 뭐 운동, 교회, 사무업종 이런 것들의 구성을 MD 구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착실하게 돼 있어서 3번 사건이 전체적으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좋거든요. 이럴 때는 입지와 조건을 따져서 동선, 입지, 그 다음에 차량 통행, 배우 세대의 연결성 이런 걸 따져서 한두 건물로 집중하셔서 선별하시면 투자에 그렇게 실패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무모하게 2만 세대, 자 여러분들 2만 5천 세대라고 듣고 거기에 2명만 해도
몇 만입니까? 그래서 5만에서 뭐 10만의 배우 세대, 영종도에서 가장 큰 상권, 많은 프랜차이즈가 있는 곳, 막 이렇게 홍보하면서 이 상가에 투자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홍보 문구로 접근하실 때 신중하셔야 된다. 필터링 하셔야 된다. 이거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맛동산의 상가 그 견문록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고 공부하시는 투자하셔서 실패하지 않는 상가 투자하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저 굉장히 공부 강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 스터디를, 다양한 스터디 그룹을 지도하고 있고, 공부를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밝힐 수 있습니다. 정말 모든 걸 다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이 채널 꼭 전체적인 것들에 다 보셨으면 합니다. 4번 구배터. 이 상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상권이 아까 3번 상권의 영종 상권과 다르게 새로운 역할이 좀 있다. 여기는 그 인천에서 배 타고 이 구배터 선착장으로 도착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월미도에서 거기 터미널 있거든요. 선착장 터미널. 거기서 배 타고 오면 여기에 도착해가지고 영종도로 진입하는 곳. 그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선착장이 있고 구배터, 그래서 구배터입니다. 그래서 휴양 관광지로서 여러 가지, 아까 그곳과는, 그곳은 이제 배우 세대에 있는 생활형 상권이지만 여기는 관광지형 상권, 약간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상권을 투자하시거나 상가를 투자하실 때 그곳이 어떤 형태의 상권인지, 왜 예를 들자면 주거지에 있나, 어떤 업무지에 있나, 관광지에 있나, 그 성격에 따라서 투자 성격이 달라지겠죠. 왜? 업종이 달라지고 입지의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구급 패턴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현장에 가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에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까 영종도에 가셔도 볼 수 있는 것. 저는 메가에 이렇게 사람 많은데 처음 봤어요. 오, 메가에 줄을 이게 그 영종도에 있는 거주민들도 계시지만 관광객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생숙이 한 5개 되거든요. 되게 고층의 생숙들이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렌트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중국말이 곳곳에서 들려요. 여기 보시면 소금빵 줄을 서서 사가요. 이 구패터에 가보시면 이런 걸 많이 확인하실 수 있는데 뭐예요? 튀김. 여기 왕새우 튀김이 또 이 지역의 먹거리. 그래서 영종도의 먹거리 2개만 꼽으라면 저는 뭘 꼽는다? 소금빵, 새우튀김. 아까 그곳과는 많이 다르죠. 거기는 생활용으로 뭐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세탁소, 그죠? 학원가, 이런 것들, 운동시설, 그런 게 있는 곳이라면 여기는 먹자, 커피숍, 휴양지에 맞는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그 다음에 바닷가에 선착장이 있으니까 뭐 좋아요? 뭐 조개구이, 그 다음에 칼국수, 이런 것도 많겠죠. 그래서 이쪽의 특징을 보자면 여기가 아까 그곳이고 여기가 가까워서 조개구이, 칼국수 먹으러는 이분들도 어디 가겠어요? 여기 가죠.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도 즐기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오면 또 여기를 많이 오거든요. 연인들이. 그래서 여기는 단체 관광객의 증가로 여기 솔직히 말하면 되게 안 좋았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상승하고 있다. 제가 상가 투자를 굉장히 권유하고 있는 곳. 과거에는 바닥이었다가 지하를 파고 있다가 지상으로 올라와서 1층, 2층, 3층으로 가고 있는 곳. 여기가 이제 그런 곳이다. 그래서 단체 관광, 중국 관광객이 증가되면서 단체 관광, 하늘 도시의 유입 효과, 이따가 얘기할 건데 지금 제3연립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에 굉장히 많은 효자 노릇을 할 곳. 그래서 앞으로 미래 전망이 밝은 곳 하면 저는 어딜 꼽으라면 영종도에서 구배터. 바닥이었다가 굉장히 상승할 곳 꼽으라면 저는 구배터. 좀 의아해하실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그 이유를 아실 수 있다. 이게 흥미진진한, 마지막까지 꼭 봐야 되는. 미단시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단시티는 뭐 가장 영종도에서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면 지금은 가장 골칫거리인 개발 계획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일이 잘 안 풀리다 보니까 이름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음복 복합 레저 단지라고 그랬다가 여러분들이 아는 요즘에는 미단시티, 그다음에 뭐 골든 테라시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요 얘기는 좀 구체적으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미단시티를 항공사진으로 봐서 핵심만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단시티는 아무래도 시저스, 그 복합레저 카지노 그룹이죠. 라스베가스에 있는 카지노, 세계적인 카지노 그룹으로서 이 미단시티에 투자를 했고 실제로 공사가 좀 들어갔다는 부분, 그게 1, 2, 3단계로 나눠져서 개발 계획이 지금 진행이 된다는 게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여러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영종도에서는 좋은 일이죠. 그리고 국제 학교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좀 가지게 됐죠. 섬입이기 때문에 좀 교육적으로 남다른 특징이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소외됐던 문제들을 좀 복구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제가 19년도에 찍은 19년 6월 5일에 찍은 현장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미단시티에서 가장 시저스 보이시죠? 근데 요게 계속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1, 2, 3단계로 나눠졌기 때문에 시설도 상당한 규모로 들어오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때 현장을 다니면서 느꼈던 게 영종도가 과거의 불운과 암흑기를 떨치고 이제 새로 도약할 일만 남았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작년에 지금 얼마 안 된 사진이죠. 좀 6개월이 넘은 사진인데 실제로 보면 그 미단시티의 시저스가 사라졌어요. 가리게 됩니다. 이걸 같이 합작으로 했던 중국 자본사에서 이걸 인수했고 현재는 그리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달라고 계속 재촉을 하고 있지만 중국 투자사 쪽에서 추가 투자라든가 진행에 대한 걸 묵묵부답으로 하고 있고 계속 공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건 이게 이제 작년 단계에서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시저스가 빠진다는 그 이야기 루머가 있었거든요. 그게 사실이구나. 이후에 뒷부분에 가서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드릴 건데 어쨌든 시저스가 공사는 들어갔지만 실체적으로 중간에 이제 빠지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장 사진이죠. 굉장히 규모가 큰 두 동이 보이시고 상당한 여러 가지 복합 시설들이 들어오기에 적합한 시설로 보였고 1, 2, 3단계가 체계적으로 개발만 된다면 영종도 미단시티에 있어서 시저스, 그 다음에 영종도에 있어서 시저스, 우리나라에 있어서 시저스는 상당한 의미가 있겠구나. 그래서 한국의 영종도가 어떤 라스베가스급, 동양의 라스베가스급은 안 되더라도 새로 도약하는 데는 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 진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없는 상태고요. 영종도의 그 미단시티에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편의시설과 공공시설들이 좀 들어가 있는 정도다. 나머지는 아파트 단지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상가주택들 좀 있고 거의 다 대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이 보류돼 있거나 중단돼 있거나 아직 예정이 없는 곳으로 가장 영종도에 있어서는 지우고 싶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계속 한쪽에 큰 혹덩어리가 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서 아까 국제학교 부지가 있다 그랬는데 실제로 영종도를 검색해보면 국제고등학교하고요. 과학고가 있습니다. 영종도 안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영종도에 국제과학고라든가 국제고등학교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놀라세요? 아니 영종도에 그런 그러니까 굉장히 특수 목적고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인식이 높고 많은 학부모들이 보내고 싶은 학교가 아니겠습니까? 송도가 체드윅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각광을 받고 사람들 기억 속에 남아있다면 국제고, 과학고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보낼 수 있는 가장 특수목적고 교육적인 학부모들의 열기로 봐서는 영종도가 스포트를 받아도 될 법한데 실제로는 웬일인지 영종도에 이런 특수목적고가 있다는 거 자체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마케팅적으로 활용이 안 된 건지 영종도에서 홍보를 잘 안 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영종도에 현재는 이런 두 개의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있고 하나의 국제고가 추가로 추진은 되고 있다. 하지만 그 국제고는 좀 미래가 불투명한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미단시티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 시저스가 들어왔다 지금 보류돼 있고 모든 공사가 중단된 카지노
복합 레저 단지의 진행 여부, 그다음에 국제 학교의 진행 여부, 마지막으로 세부 개발들이 그에 맞춰서 될 수 있느냐. 하지만 앞에 두 개의 진행이 불투명하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단시티의 것들은 지금 상태에서 여러 가지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1, 2, 3블록 중에 1블록의 전체적인 것들이 대충 마무리됐으면 이제 2블록 국제공항 블록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영종도의 지금 핵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블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요약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